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때는 나이가 들어도 흰머리가 나지 않는다며 걱정을 가장한 자랑을 그렇게나 밉게도 하고 다녔는데 이제는 검은 머리 한 올을 찾기 힘들 정도로 머리가 다 하얗게 변한 노인네가 다 되어버렸네요. 제 머리가 갑자기 이렇게 새어버린 데는 물론 다 이유가 있죠. 10여 년 전부터 아주 심하다 싶을 정도로 속 썩이는 일이 좀 있었거든요. 제 개인 일이라기보다 가족 일이어서 그게 더 머리 아프고 스트레스가 심했나 봐요. 그 이후로는 이렇게 백발 노인이 다 되었답니다. 제 머리를 하얗게 만든 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이야기 좀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40년 전 곱고 참한 한 여자를 제 아내로 맞이하면서 아들 하나를 낳고 오순도순 살았던 사람이에요. 비록 자식은 하나지만 그 아들놈 하나를 열놈이랑 바꿔준다고 해도 눈도 꿈쩍하지 않을 만큼 귀여운 놈이었죠. 참 행복했어요. 아내는 늘 다정했고 아들은 듬직함과 사랑스러움을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가진 것 하나 없는 제게 시집와 고생만 했던 아내에게 미안해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 결과 저는 밑에 직원을 20여 명 정도 두고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맨이 되었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아들과 함께 일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아들은 효심으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제 일을 배우고 제 회사를 물려받고 싶어 했어요. 아빠, 회사 규모가 뭐가 중요해요. 내가 더 계속 불려나갈 수 있는데 지금 아빠한테 가능한 많은 것을 배워둘 거예요. 다른 야심 없이 저와 제 회사에서 함께 일해준다는 것이 아들에게 너무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했어요. 아빠 사업을 물려받아야 한다는 강박을 주고 싶지는 않구나. 네가 혹시라도 다른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엄마랑 아빠는 네 길을 응원할 거야. 네가 외동이라 이 사업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부담을 꼭 느끼진 않았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아빠의 일에 대해 더 공부하고 싶고 더 알아가고 싶어요. 오히려 이렇게까지 회사의 토대를 만들어주신 아빠께 너무 감사한걸요. 최소한 맨땅의 헤딩은 아니잖아요. 저희 부부가 아들 하나밖에 가질 수 없었던 것은 다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아내의 몸 건강이 썩 좋지 못했기 때문이죠. 어릴 때부터 천식도 있었고 알러지도 많았다던 아내는 강한 이를 낳고 그 이듬해 큰 암 수술까지 견뎌야 했어요. 그 이후로 다시 임신과 출산하는 것은 엄두도 못 냈고 저도 아내에게 강요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아내의 건강이 제일 중요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허약한 아내가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던 저의 어머니와 골이 깊어지기 시작했죠. 명수야, 네가 쟤 처음 우리 집에 인사한다고 데려왔을 때 왜 더 뭐라 그랬니? 딱 봐도 골골하게 생겨서 손주는 고사하고 네가 마누라 간병까지 하게 생겼다고 안 된다고 했잖아. 어머니, 그래도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말씀 이제 와서 하셔봤자 도대체 누구한테 좋은 거예요? 내가 하도 답답해서 그런다. 내 아들이 마누라 수발까지 들게 생겼어. 꼬라지를 보니까. 그것도 제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간섭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인정이를 달가워하지 않았고 인정이도 그걸 다 느끼고 있었죠. 그래서 원래 강한 일을 갖는 것도 너무 힘든 일이었는데 아내는 이를 악물고 결국 아들을 낳았어요. 하지만 많은 손주를 보기를 원했던 어머니의 눈에 인정이는 여전히 허약하고 애를 가질 수 없는 며느리로 낙인되어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주어 저는 지금 저희 원 가족과도 연락을 끊고 지내는 중이에요. 아내는 자기 때문이라며 너무 미안해했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제게 아내는 정말 목숨보다 소중한 존재이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단촐히 우리 세 식구가 사는 일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 강한이가 호들갑을 떨며 아내와 저에게 말을 하더군요. 엄마, 아빠, 진짜 장난 아니에요.
뭐가 장난이 아닌데 이 녀석아. 저 좋아하는 사람, 아니 사랑하는 사람 생겼어요. 뭐? 네가 연애를 한다고? 연애가 아니라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고요. 도대체 누구길래 그래? 이 녀석이 이렇게 여자 때문에 흥분하는 건 또 처음 보네. 그러게, 우리 아들 이렇게 홀린 여자가 누굴까? 엄마도 궁금하네. 나 얘랑 무조건 결혼할 거예요. 무조건. 갑자기 너무 좋아서 꼭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며 길길이 날뛰더군요. 아들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본 우리 부부는 너무 놀라우면서도 반가웠어요. 신기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해서 얼른 그 여자친구를 소개해달라고 했죠. 진짜요? 우리 미소 인사해도 돼요? 안 될 게 뭐 있어. 궁금하네. 도대체 어떤 아가씨인지. 난 반대하실 줄 알았어요. 나이가 어려서. 나랑 네 엄마도 23살에 결혼해서 너 낳고 살았어. 25살이면 넌 어린 것도 아니야. 대박. 당장 미소한테 전화해야겠다. 신나하는 아들을 보니 언제 저렇게 커서 결혼하고 싶다고 하나 새삼 세월이 느껴지더군요. 얼마 후 녀석은 정말 본인 여자친구라며 한 예쁘장한 아가씨를 데려왔어요. 첫인상이 밝고 명랑해 보이더군요. 안녕하세요. 이미소입니다. 반가워요. 여기 송강한 아빠고 저는 엄마예요. 반가워요, 미소씨. 어머, 어머님도 미인이시고 아버님도 너무 미남이시다. 그래서 우리 강한 오빠가 이렇게 잘생겼구나? 아내도 저도 아들의 여자친구가 첫눈에 마음에 들더군요. 아들보다 한 살 아래라는 우리를 처음 보는데도 부침성 좋게 다가왔어요. 모두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그 후에도 아들과 여자친구를 불러 우리는 종종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는 했어요. 그러다 둘 사이에서 진지하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도 둘 나이는 어리지만 서로에게 정말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결혼을 해도 좋겠다 싶었죠. 다만 하나 걸리는 문제가 있기는 했어요. 미소는 당시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이었어요. 그러다 잠깐 한국에 나왔다가 강한이를 만나게 된 것이었고 둘이 좋아 죽겠다며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한 거죠. 저와 아내는 내심 걱정이 되었어요. 미소야, 강한이 옆에 있는 것도 좋지만 너의 학업을 끝내고 같이 있어도 늦지 않아. 지금은 강한이밖에 안 보이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후회할지도 몰라. 너희 결혼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야. 다만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마치고 돌아와서 하면 어떨까? 진짜 괜찮아요. 저 어차피 미국에 혼자 있기도 싫었고 공부도 잘 못해서 맨날 F학점만 맞아 학교 다니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강한 오빠가 제 구세주인가 봐요. 그렇잖아도 한국에 아예 들어오고 싶었는데 학교도 중간에 때려치우고 들어올 핑계가 없잖아요. 저 진짜 미국 학교 마저 안 다녀도 돼요. 빨리 강한 오빠랑 결혼시켜주세요. 미소는 막무가내였어요. 그 모습이 걱정되면서도 천진난만해 보였죠. 결국 아이들이 워낙 졸라대서 이른 결혼을 시키게 되었어요. 아이는 조금 더 신혼을 즐긴 후에 갖기로 하고 재미있게 살겠다고 아주 각오가 대단하더군요. 어머님, 아버님 고맙습니다. 저 진짜 강한 오빠만 보고 잘 살게요. 아빠, 엄마, 저도 미소랑 행복하게 잘 살게요. 그래, 너희만 잘 산다면야 우리는 바랄 게 없어. 그나저나 어머니 건강이 빨리 나아지셔야 할 텐데. 그러게, 최근에 폐 쪽에도 문제가 약간 있어서 호흡이 좀 곤란할 때가 있네. 어머니 살이 너무 많이 빠지셨어요. 걱정해줘서 고마워, 미소야. 잘 먹는다고 먹는데도 도무지 체력이 회복이 안 되네. 정말 그때는 모두가 다 좋고 행복했어요. 아내의 건강 문제만 빼고요. 아내는 하나가 나으면 다른 곳에 문제가 생기는 돌림질병이 끊이지 않더군요. 그래도 아내는 아들 내외가 재미있게 사는 것이 보기 좋다며 자주 웃고는 했어요. 그렇게 아이들이 결혼한 지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 사이 아들과 더욱 열심히 한 결과 회사 매출도 많이 오르고 직원 수도 더 늘었죠. 그런데도 강한이의 얼굴이 어느 날부터 어두워지더군요. 아들, 무슨 일 있어? 요즘 왜 이렇게 힘도 없어 보이고 얼굴이 우울해? 미소랑 싸웠어? 싸운 거면 차라리 낫게요. 왜? 무슨 일인데? 미소가 다시 미국에 가고 싶대요. 뭐? 미국에? 미국에 있기 싫었는데 마침 잘 됐다고 너랑 결혼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요. 한 몇 개월 전부터 무슨 향수병에 걸린 사람처럼 계속 미국만 찾고 있어요. 이런. 그래서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미국 꼴도 보기 싫다고 하지 않았느냐. 학교도 싫고 심심해서 아예 안 돌아갈 생각하고 나랑 여기서 결혼한 거 아니냐. 이러니까 그때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보니까 아니더래요. 자꾸 미국 가고 싶다고 밤낮으로 울고 짜증내고 미치겠어요. 저희 부부가 염려하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죠. 결혼 전에는 미국에 다시는 갈 일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하던 며느리가 무슨 일인지 마음이 바뀌어 미국에 가고 싶다며 땡깡을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들 말에 의하면 그 일로 최근에 말다툼이 조금 자주 있었나 보더군요. 내가 뭐 미국에서 계속 살겠대? 졸업 못한 대학만 좀 마치고 오겠다는데 오빠 왜 이렇게 반대야? 어? 내가 고졸로 남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결혼 전에 단단히 약속했었잖아. 미국 다시는 갈 일 없을 거라고. 지금 우리 아직 신혼인데 거기 가서 졸업하려면 몇 년을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떨어져 있는다는 말이야? 그때는 오빠도 결혼하고 싶다고 미국 못 가게 부추겼었잖아. 이제 와서 왜 발뺌이야? 짜증나. 여기서 다시 공부해서 학교 가잖아. 너 미국 가봤자 또 힘들다고 돌아올 게 뻔해. 안 그런다고. 이번엔 진짜 안 그런다고. 미국 가고 싶다고. 진짜. 아들 내외 언쟁은 조금 길어지는 듯 싶었고 나서면 안 되는 것을 알지만 저희 부부가 중재를 조금 해주기로 했어요. 미소야, 그렇게 미국에 다시 가고 싶어? 네. 만약에 미국에 갔다 치자. 그런데 미수 네가 거기가 너무 좋아서 한국에 다시 들어오기 싫어졌어. 그럼 그때는 어떡하지? 아버님, 그럴 일 없어요. 저 진짜 가서 대학 졸업장만 따올 거예요. 믿어주세요. 미소 너 지난번이랑 말이 다르잖아. 지난번에는 졸업하고 좋은데 취직되면 더 남아있을 수도 있다고 나한테 그랬잖아. 사람 인생이 한치 앞을 알 수가 있어? 그건 그냥 한 말이고. 아이들의 싸움은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저도 사실은 미소가 워낙 어리기도 하고 결혼 전에 절대로 그럴 일 없을 거라고 했던 말을 또 변덕스럽게 바꾸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더군요. 그럼 오빠, 아버님, 어머님, 우리 이렇게 해요. 뭘? 저 미국 어머님이랑 같이 갈게요. 그럼 됐죠? 미소, 네가 나랑? 어머님 건강 많이 안 좋으시잖아요. 저 미국에 살던 곳 진짜 공기 좋고 날씨도 쾌청해요. 여기처럼 미세먼지도 없고 너무 춥지도 덥지도 않은 날씨가 대부분이라고요. 강한 오빠가 저를 이렇게 못 믿어하니 어머님이 저랑 같이 미국에 가셔서 살다 같이 들어오면 되잖아요. 네? 며느리는 전혀 뜻밖의 제안을 하더군요. 미소야, 나는 건강한 편이 아니라서 내게 짐만 될지도 몰라. 한국이 아무리 의료기술이 좋다 해도 진짜 미국 못 따라와요. 제가 살던 곳이 메디컬 타운으로 유명하기도 하고요. 아니, 다른 것 다 배제하고도 그냥 먼지 없고 날씨 좋은 데서 계시기만 해도 아마 몸이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안 그래요? 어차피 어머님이 여기서 뭐 직장 다니시는 것도 아닌데 장기 휴가 간다 생각하시고 저랑 같이 미국 가서 살아요. 그냥 미국집에서 저 밥만 챙겨주세요. 그리고 어머니는 한인타운 가셔서 친구 만나셔도 되고 골프 치셔도 되고 하루 종일 해변에서 일광욕 하셔도 되고 지금처럼 맨날 집에 계시니까 더 아픈 거예요. 우리 엄마는 영어도 잘 못하는데? 걱정하지 마. 그런 불편함도 느끼지 못하시게 해드릴 테니까. 전세가 완전히 역전된 느낌이었죠.
며느리는 오히려 먼 타국에서 본인이 아내를 책임질 수 있다는 생각에 고개가 빳빳해지는 것 같더군요. 공기 좋은 곳에 가 있는 것도 나쁘지 않긴 하지. 저 졸업하는데 3년, 아니 2년이면 돼요. 저는 졸업하고 어머니는 건강해져서 돌아온다니까요. 아, 아버님. 며느리가 아내의 건강을 잡고 이야기를 시작하자 저와 아들 모두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하더군요. 당신 생각은 어때? 걱정은 되긴 하는데 미소 말대로 그렇게 깨끗하고 살기 좋은 데라면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결국 많은 고민 끝에 며느리와 아내가 2년간 미국에서 머물다 돌아오기로 합의를 봤죠. 인정아, 거기가 너무 지루하고 심심해서 못 견디겠다 싶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한국에 돌아오면 되니까. 힘들어도 꼭 말하고. 힘들 게 어딨어. 학생 신분 며느리님 밥만 차려드리고 맨날 띵가띵가 놀러 다닐 텐데. 오히려 나만 혼자 너무 잘 지내려고 하는 것 같아서 당신한테 미안한데? 아니야. 네가 건강하고 마음만 편해질 수 있다면 난 다 괜찮아. 그동안 난 강한이랑 회사 더 열심히 키워볼게. 고마워, 강한 아빠. 그렇게 저와 아들은 각각 자신들의 부인을 미국으로 보내게 되었죠. 며느리는 몇 달 후에 다시 다니던 학교 복학 신청을 했고 아내도 어느 정도 그곳 생활에 적응한 듯 보였어요. 통화를 할 때마다 아내의 밝은 음성이 저를 안심시키고 기분 좋게 했죠. 우리 옆집에 캐서린이라고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 여자가 살거든. 그런데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어. 자기가 여행 다녀본 아시아 국가 중에 코리아가 제일 기억에 남고 좋았다면서 음식도 너무 맛있어서 매일 인터넷으로 한식 레시피를 찾아본대. 나한테도 가르쳐달라고 조리는 거 있지? 여기 배추는 별로 달지도 않고 속도 비어있고 하긴 하지만 지난번에 그냥 김치를 조금 담아봤거든? 반포기를 캐서린한테 가져다 주니까 세상에 너무 좋아하는 거 있지. 파는 거랑 역시 다르다고 엄지척을 얼마나 하던지. 옆집 이웃이 좋은 사람들이라서 정말 다행이야. 진짜 좋네. 당신한테 캐서린이라는 미국 친구가 생기다니 참 재밌네. 안 되는 영어인데 손짓 빨짓하고 핸드폰으로 사전까지 찾아가면서 대화한다니까? 이번 주 주말에는 자기 집에서 디너를 먹자면서 초대했어. 미소가 그러는데 아무리 옆집이어도 막 추리링 이런 거 입고 가면 안 된다네. 미소 없었으면 그냥 슬리퍼에 몸 빼입고 갈 뻔했지 뭐야. 다행이네. 미소도 학교 잘 다니고? 처음에는 아침에 한식 차려줘도 잘 먹었는데 바로 여기 입맛에 또 적응했는지 요즘은 토스트만 먹어. 어린애들은 정말. 당신 좋아 보여. 너무 다행이야 정말. 한국에 있을 때보다는 아주 약간 무리하긴 하지만 그래도 좋아. 어차피 여기서 평생 있는 것도 아니고 딱 유학생처럼 기한 정해놓고 있는 거니까 지금을 막 즐겨야지. 당신이랑 강한이는 발바닥에 땀나게 일하는 중일 텐데 내가 너무 배짱이 같아서 갑자기 좀 미안하네? 인정이 너 배짱이 노릇하라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야. 더 놀아도 돼. 아픈 데는 몸 컨디션 괜찮아? 미소 말처럼 공기도 깨끗하고 받을 스트레스가 없어서 그런지 몸도 가볍고 좋아. 그래도 정기 메디컬 체크는 꼭 하고 있어.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대. 그래, 당신만 건강하면 돼.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어디서 이렇게 훌륭한 남편을 만났지? 고마워 여보. 더 자주 전화해. 목소리 듣고 싶으니까. 아내와 저도 오히려 떨어져 있으니 쑥스럽지만 나이답지 않게 더 애틋하고 좋아지더군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어요. 어느 날부터 아내에게 연락이 뜸해지고 며느리에게서도 소식이 줄기 시작하더군요. 강하나, 미소한테 전화해봤니? 네 엄마가 지금 3일째 카톡도 안 보고 전화도 안 받네. 미소랑 저도 전화는 안 해봤는데요. 카톡 보니까 엄마 여행 가셨대요. 여행? 혼자서? 친한 친구가 생겨서 같이 가셨나 봐요.
그런데 가는 데가 인터넷이 잘 안 되는 곳이라 연락이 힘든 걸 수도 있대요. 아, 그래? 그 전에 통화할 때는 여행 얘기 없었는데 아무튼 알았다. 매일같이 오던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오는 것도 드물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어렵게라도 통화를 할 때마다 아내의 목소리는 좋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인정아, 왜 이렇게 전화가 힘들어? 미소도 연락이 안 되고. 무슨 일 있어? 아니, 폰을 좀 바꿨더니 인터넷을 다 쓰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 폰을 바꿨어? 왜? 모르겠어. 미소가 좋은 거라면서 바꿔다 줬는데 전보다 뭐가 더 좋은 것 같지가 않아. 목소리가 많이 안 좋은데 몸은 괜찮은 거야? 나쁘지 않아. 전에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셀카도 찍어서 잘 보내더니 당신 사진 받은 지가 언제인지도 모르겠어. 사진 좀 보내봐. 미소도 보고 싶고. 미소는 요즘 뭐 그룹 과제 있다고 바쁜가 봐. 나도 집에서 얼굴 보기가 좀 어렵네. 그렇구나. 강한이도 요즘 너무 바빠져서 미소랑 연락이 힘들다 그러더니 다들 바쁜가 보구나. 강한 아빠, 나 한국 갈까? 어?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당신도 보고 싶고 여기 말도 잘 안 통하는데 혼자 있으려니까 괜히 적적하기도 했어. 아이쿠, 그러셔요? 왜? 옆집 캐서린 씨가 당신이랑 안 놀아준대? 친구가 없어졌어? 당신도 참 그냥 해본 소리야. 여기서 2년 기다렸다가 미소 데리고 가야겠지? 당신이 미소 보호자 겸 감시자로 간 거 아니었어? 그래, 잘 데리고 있다가 한국 가야지. 아내의 말끝이 흐려지긴 했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어떤 심각한 사정이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의미심장한 통화 후에 저는 다시 한참 동안이나 아내와 연락을 할 수 없었어요. 아들 역시 며느리와 말다툼을 했다며 2주 넘게 서로 연락을 안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강하나, 네가 미수랑 싸운 것은 너희 문제니까 끼어들진 않겠는데 네 엄마가 도무지 연락이 안 된다. 아무리 인터넷 용량을 다 썼다 해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지금은 미소도 제 연락 아예 다 씹고 있어요. 그쪽에 너 아는 지인 없니? 제가 한국에서 미소를 만난 거라 미국 친구들이나 지는 전혀 몰라요. 어쩌죠? 미국에 거주하는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친구도 없어서 저는 밑에 직원의 가족에게까지 부탁해 아내의 소식을 물어야 했어요. 사장님, 저희 친척 누나가 알아봤다고 하는데 그 말씀하신 주소 맞죠? 거기는 얼마 전에 사는 사람이 바뀌었다고 부동산에서 그렇게 말했다는데요. 뭐? 주인이 바뀌어? 자네도 알잖아. 우리 와이프랑 며느리 그 둘이 거기서 사는 게 분명한데 사는 사람이 바뀌다니 정말 비상이었어요. 이제는 아무랑도 연락이 닿지 않는데 겨우겨우 알아낸 것은 그 집에 더 이상 아내와 며느리가 살지 않는다는 소식이었죠. 저와 아들은 불안에 견딜 수 없었죠. 아빠,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쪽에 연락을 취해볼까요? 한 명도 아니고 둘이나 연락이 되질 않으니. 그래, 그게 좋겠다. 그런데 너 마지막으로 미소랑 연락한 게 언제니? 저도 한 달 다 되어가요. 그런데 사실 아빠한테 말씀 못 드린 것이 있어요. 마지막에 연락하면서 싸우기 전부터 미소가 사실 좀 평소랑 많이 달라지긴 했었거든요. 달라? 뭐가? 뭐랄까 쌀쌀맞기도 하고 바쁘다면서 연락도 피하는 것 같기도 하고 설마 우리 엄마가 거기 같이 가 있는데 다른 나쁜 생각할까 싶어 저 나름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말대로 미소가 다른 나쁜 생각이 있다면 네 어머니를 한국으로 돌려보내든지 했을 거 아니야. 왜 네 엄마까지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지 모르겠구나. 저와 아들은 직접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 찾아가 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때였어요. 소리가 나 밖으로 나가보니 아내가 초라한 몰골로 떨면서 서 있더군요. 인정아,
엄마! 아내는 말없이 한참을 울기만 했어요. 살은 전보다 더 빠져서 누가 봐도 환자처럼 보일 정도였어요. 진정을 하고 이야기를 시작한 아내의 말을 저희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그런 일이 생기게 한 저를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가서 정말 한동안은 너무 잘 지냈어. 미소도 학교 끝나면 집에 와서 나랑 마트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해변가도 놀러 가고 우리는 진짜 친모녀처럼 잘 지냈어.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미소가 내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 신경질도 내고 짜증도 내면서 말야. 난 그게 미소가 날 정말 엄마처럼 생각해서 그러는 거라고 여겼어. 하지만 날이 갈수록 심해지더라고. 어느 날은 빨면 안 되는 옷을 내가 실수로 빨았는데 그걸 갖고 내 앞에서 옷을 찢고 내 얼굴에 던지더라고. 뭐? 미소가? 그때부터 시작이었어. 무슨 일이든 트집을 잡고 내게 막말을 하고 물건을 던지더라고. 처음에 가볍게 여겼던 나도 참지 못하고 화를 냈지. 그러다 뭐라고? 미소가 당신한테 그런 막말을 했다고? 세상에 정말이야?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아들은 벌써 등을 돌리고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더군요. 그런 미소를 보니까 한국도 아니고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서 무섭더라고.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더니 내 여권까지 감추고 협박을 했어. 집을 나설 때는 문도 밖에서 잠그고 완전히 그건 완전히 범죄잖아. 어떻게 시어머니를 그렇게 할 수가 있지? 날 옴짝달싹 아무데도 못 가게 하고 괴롭힘은 더 심해졌어. 모든 스트레스를 나에게 푸는 것 같았어. 정말 어렵게 도망쳐 나왔어. 저는 아내의 말이 전부 사실이라면 당장 경찰에 가서 신고부터 할 작정이었죠. 하지만 며느리 당사자한테 먼저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 그랬는지. 시어머니의 건강을 찾아 함께 한국에 오겠다고 했으면서 왜 그렇게 폭언과 폭력으로 먼 나라에서 한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는지. 저와 아들은 며느리에게 번갈아 전화했지만 무응답만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아내의 비참한 몰골을 사진 찍어 메시지와 함께 며느리에게 보냈어요. 이렇게 된 상황을 네가 직접 설명해라.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당장 경찰서에 가서 네가 한 짓을 다 밝히겠다. 사과하고 빌든지 변명을 하든지 해라. 얼마 후 며느리에게 메시지 한 통이 띡 오더군요. 한국 어떻게 가셨대요? 여권은 어떻게 찾았지? 저는 또 어디 길바닥에서 헤매다가 돌아가신 줄 알고 한참 마음 졸였잖아요. 그래도 다행히 한국 집까지 찾아가셨네요. 그럼 됐죠 뭐. 사과를 하라고 하시니 뭐 학교 공부 때문도 그렇고 새로 사귄 남친이 자꾸 짜증나게 구는 것도 그렇고 해서 어머니한테 좀 화풀이 했어요. 영어도 한마디 못해서 매번 제가 옆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도 물론 개짜증 났었고요. 저도 잘한 건 없지만 어머니도 썩 여기서 제 마음에 들게 잘 생활하신 것은 아니라서요. 그런 이유로 경찰서 가시게요? 가보세요. 그런데 아시죠? 저 여기 미국에 있는 한 한국 경찰이 죽었다 깨어나도 못 잡아가는 거. 그런데 어쩌죠? 저 미국 그린카드 신청해서 곧 나올 텐데 여기 시민권자 될 거란 말이에요. 저희 셋은 모두 기가 차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더군요. 특히 아들은 더 충격이 큰 듯 했어요. 엉엉 울면서 우리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 엄마가 이런 일을 당하고 정말 죄송해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봐서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우리 세 식구는 그날 모두 얼싸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며느리를 처벌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아들과의 이혼이었죠. 이혼이라도 해달라며 아무리 메시지를 보내도 돌아오는 답은 없었죠. 며느리가 사망한 것이 아니라 직접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해주지 않으면 아들은 계속 유부남 신분으로 남아있을 테니까요. 어떤 법률 상담을 받아도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라며 난색을 표하더군요. 절망적이었어요.
차라리 혼인신고를 안 했다면 며느리를 처벌할 일에만 집중했으면 됐는데 아들의 이혼까지 걸려있다 보니 골치를 2배로 썩게 된 거죠. 며느리에게 이가 다 갈리더군요. 그렇게 10년이란 세월이 훌쩍 가버렸어요. 아들은 여전히 유부남으로 되어 있었고 사랑하는 여자를 다시 만나게 되었지만 법적으로 부부가 될 수 없었죠. 사실 아예 전 며느리를 못 봤던 것은 아니에요. 답답한 마음에 아들이 직접 미국에 찾아가 만나기까지 한 적이 있죠. 여기 도장만 찍어. 그럼 끝이야.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나랑 우리 가족을 괴롭히는 거야? 그거 도장 찍어주면 뭐 인터폴에 신고라도 하게? 나도 뭐 보험 하나는 들고 있어야 할 거 아냐. 나는 어차피 이제 그린카드 나와서 한국 법적 혼인신고 이딴 거 필요 없긴 하지만 이혼하는 순간 오빠가 나한테 어떻게 할지 누가 알고. 너 이렇게 악마 같은 년이었냐? 내가 하기는 뭐래. 너는 이렇게 새 남자 만나서 잘 살면서 나는 네가 도장 하나 안 찍어줘서 평생 이렇게 살게 생겼는데 도대체 내가 너한테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어? 그냥 여기 도장 찍고 오빠랑 이혼해서 오빠가 딴 년이랑 만나서 잘 사는 꼴이 보기 싫거든. 뭐? 너 진짜 내 손에 죽어볼래? 여기는 총기가 허용되는 나라지만 오빠 관광비자 자격으로는 총알도 못 쏴. 한국 조심해서 가. 정말 우리가 알던 그 밝고 쾌활하던 미소가 맞나 싶더군요. 악마도 그런 악질의 악마가 없다며 아들은 돌아와 한참이나 분통을 터뜨렸어요.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났고 아내는 또 한 차례 큰 수술을 견뎌야 했어요. 다행히도 그 수술 끝으로 아내는 전보다 밥도 더 잘 먹고 체력도 조금 더 좋아진 것 같더군요. 아내의 병원비 보험금 청구를 하다 문득 머리를 스치는 것이 있더군요. 그날 아들과 아내와 마주 앉아 머리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미수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라고요? 이렇게만 보내면 당연히 안 믿을 테니까 네 영정사진이랑 장례식장까지 진짜처럼 꾸며서 보내야지. 그래야 걔도 믿겠지. 통할까요? 해봐야지. 어떻게든 한국에 들어오게. 다음날 저는 아들의 가짜 영정사진과 고 송광항이라는 이름표가 붙은 장례식장의 사진을 찍어 전 며느리에게 보냈어요. 강한이가 세상을 떠났다. 강한이에게 사과라고 해달라는 말 하지 않겠다. 다만 네가 강한이와 아직 법적 부부로 남아있기 때문에 마지막 도리로 꼭 해줘야 할 일이 있다. 강한이 앞으로 사망보험금 13억이 들어있는데 법적 부인인 네 앞으로 되어있고 너만이 이 돈을 수령할 수 있다. 나와 강한이 엄마는 어차피 아들까지 잃은 마당에 돈이라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다. 여기 13억을 네가 수령하고 그중 3억 정도만 우리에게 주고 떠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 정도는 너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네가 와서 이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우리도 요구할 돈은 없지만 너도 그냥 10억 넘는 돈이 사라지는 거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길 바란다. 이제 아들까지 갔으니 우리는 너를 원망할 힘도 남아있지 않다. 저는 가짜로 조작한 사망보험금 문서를 함께 보냈고 역시나 예상한 대로 영악한 전 며느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 빨리 답장이 오더군요. 왜 강한 오빠 사망보험금 법적 수령인이 저로 되어 있죠? 살아있을 때 부모님으로 돌릴 수도 있었을 텐데요. 강한이는 아마 너를 정말 사랑하지 않았나 싶다. 이런 걸로 죽은 아들을 원망하고 싶지는 않다. 어쨌든 우리는 너에게 사실만 알릴 뿐. 우리는 혹시나 전 며느리가 속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어요. 하지만 며칠 뒤 한국에 잠시 귀국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저희는 그간 알아놓은 모든 법적 지식과 인맥을 동원해 전 며느리를 한국에서 최대한 처벌받게 할 계획을 짜고 있었죠. 준비는 다 되었고 우리는 모두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집에 오는 것도 싫다고 하길래 밖에 카페에서 저와 단 둘이 만나게 되었어요. 오랜만이네요. 우리가 그렇게 반갑게 인사할 사이는 아니지 않나?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데 아직도 저한테 그러세요. 예전 미국에서 어머님 일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 일은 이미 과거 일이고
나는 얼마 전 아들을 잃은 애비야. 전 며느리랑 이렇게 마주 앉아서 아들의 사망보험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수치스럽지만 또 어쩔 수도 없구나. 우리도 좀 살아야 해서. 그쵸. 산 사람은 살아야 하죠. 어쩌다 이런 일이 있대요.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그렇게 건강한 오빠가 갑자기 죽다뇨. 지병이 있었나요? 전 며느리는 뻔뻔하게 손수건까지 눈가에 가져다 대며 우는 척을 하더군요. 그런 것까지는 내가 말하고 싶지 않구나. 까칠하시기는. 제가 엄연한 오빠의 법적 부인인데 알 건 좀 알아야죠.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저런 말을 하는 전 며느리가 정말 역겹더군요. 어쨌든 난 그 보험금에서 3억만 떼어주면 된다. 그래요. 이런 꽁돈이 있다는 정보까지 10년 만에 연락해서 알려주셨는데 그 3억은 제가 꼭 드려야죠. 그걸로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꼭 행복하게 사세요. 아셨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주먹에 힘이 들어가더군요. 그런데 너 강한이 엄마한테 정말 사과해야 하지 않겠니? 사과요? 무슨 사과요? 미국에서? 진짜 네가 그래도 한때 강한이 와이프로 우리 며느리로 살았던 적이 있는데 진심으로 내 아내한테 사과는 했으면 한다. 아버님, 제가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아버님은 거기 말만 들어서 저를 지금 완전 가해자로 보시는 거라고요. 제가 어머님이랑 미국 가서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말도 안 통해서 마트 가서 물건도 하나 못 사. 나도 공부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여기 불편해 저기 불편해 하면서 병원은 또 왜 그렇게 찾아대는지. 그리고 제 밥을 해주러 미국에 따라온 거면 제가 원하는 밥을 해주지 자꾸 무슨 건강한 거 먹어야 된다 어쩐다. 잔소리는 아유. 진짜 제가 탈모가 올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요. 강한이 엄마와 함께 미국 가서 살다 오겠다고 한 건 너였어? 그래요, 저였죠.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할 줄 제가 알았냐고요. 너란 사람은 도대체 변덕이 얼마나 죽을 듯이 하는 거니? 변덕이 아니라 생각이 바뀐 거라고 해주세요. 뭐? 생각이 바뀌어? 강한 오빠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정말 오빠 사랑했고 오빠밖에 안 보였고 오빠랑 살고 싶어서 미국이고 뭐고 다 제쳐두고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신기하게 다시 미국이 가고 싶지 뭐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 죽어도 안 놔준다지. 그래서 시어머니 같이 갔잖아요. 저도 가서 잘 지낼 줄 알았죠. 그런데 안 맞아도 너무 안 맞고 사람 짜증나게 하는 재주가 아주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다시 바뀌었어요. 막 나가기로. 그리고 한국에는 다시 안 들어가기로. 그것뿐이에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저는 매 순간 제 마음의 소리와 결정에 충실했던 거라고 해두죠. 말이 너무 길었네요. 더 주실 서류 없는 거죠? 보험금 타고 3억 입금할 때 연락드릴게요. 혹시나 해서 말인데 저 미국 살면서 엄청 좋은 사람 됐거든요. 그 3억은 꼭 드리고 갈 테니까 노파심이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먹튀 안 할 테니까요. 제 앞에서 깔깔거리며 가방을 정리하는 동안 저는 제 뒤에서 계속 이 대화를 듣고 있던 아내를 불렀어요. 강한이 엄마. 아내는 모자를 벗고 저희 자리로 와 얼굴을 비쳤고 전 며느리는 순간 낯빛이 새하얘지더군요. 허, 여기 계셨어요? 얼굴 좋아지셨네요. 순간 아내는 참지 못하고 전 며느리의 뺨을 아주 세차게 때렸어요. 대희년이 감히? 제가 아들 죽였어요? 왜 저한테 난리예요? 니년 때문에 일 갈고 산 세월이 얼만 줄 알아? 그건 저야 모르죠. 그러게 왜 말도 안 통하는 날에 쪼르르 따라와서 사람 힘들게 했어요. 저도 그때 생각하면 아주 할 말 많거든요. 네? 그때 문 밖에서 아들이 저벅저벅 들어왔어요. 오랜만이야. 내 법적 부인 이미소. 어? 오빠가 왜... 오빠는 죽었는데? 어? 설마 이거 다 구라야? 구라 맞지? 다 구라야. 너 한국 들어오게 하느라 우리가 다 판짠 거야. 좀 놀랐어? 뭐?
이것들이 아주 단체로? 방금 전까지 자신만만하던 전며느리의 얼굴이 보기 싫게 일갈아지더군요. 그 뒤로는 어떻게 됐는지 상상이 가시죠? 비록 징역이나 미국 시민권 박탈과 같은 큰 벌을 내릴 수는 없었지만 최소한 남들에게 고통을 주고 의기양양하게 살았던 그녀에게 최소한의 스크래치는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총동원한 인맥으로 미국의 한인타운에 이 이야기를 뿌려놓았거든요. 전 며느리의 사진과 함께 말이죠. 그래서 아마 미국에 가서도 한인들과 어울려 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저와 아들이 함께하는 회사는 13억이 아닌 130억이 넘는 가치가 있거든요. 우리가 잘 살아내는 것이 가장 큰 복수이기도 하니까요. 아들은 이제 법적으로 다시 솔로가 되었으니 자신의 새로운 사랑을 찾아 앞으로 나아갔으면 해요. 전에 누구를 만났든 누구에게 어떤 상처를 받았든 모든 것을 이겨내고 말이죠. 저와 아내 역시 남은 생을 더욱 즐겁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디를 가도 아내 혼자 보내지 않을 거예요. 항상 제가 아내 손을 꼭 잡고 함께 다닐 거예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일 겪지 마시고 좋은 분들과 좋은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